연주쌤의 거꾸로 기술과정 가정생활복지편입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가정생활 복지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또 우리가 다양한 가족생활 복지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생활 복지와 관련돼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가정생활 복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네, 말 그대로 가정생활 전 과정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를 도와주는 노력과 활동을 모두 포함해서 가정생활 복지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복지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행복한 상태.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모든 활동을 가정생활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가정생활 복지는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과거에는 가정 스스로가 뭔가 욕구들을 다 충족해냈다면 현재에는 사회가 변해가지고 또 가족이 모두 일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개개인의 욕구를 모두 포괄해서 그걸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하면 건강한 가정을 스스로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 가정을 이루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족의 기능이 많이 약화된 기능이 있었죠. 우리 앞에서 축소된 기능이 있었죠. 어떤 기능이 있었죠? 자녀를 교육하고 사회화하는 기능하고 뭐 부양 기능 이런 기능들이 약화됐었잖아요. 이 기능들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도와줘야겠죠. 네,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자원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만 뭐냐면 가족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구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졌죠. 가족의 형태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각 가족마다 필요로 한 욕구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족생활 복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복지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뒤에 가면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먼저 복지 정책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방금 앞에서 얘기한 가정생활 관련돼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화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가정생활 복지 정책이라고 해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가정생활 복지 정책의 종류들 보겠어요. 종류. 먼저 포괄적 가정 지원 정책이 있어요. 말 그대로 좀 건강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모든 부분, 특히 가족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포괄적 가정 지원 정책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예로 건강 가정 지원법이 대표적인 예고요. 건강한 가정을 지원해줘.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다 여기 이 포괄적 가정 지원 정책이 맡아서 얘기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 지원 정책. 이건 뭐냐면 가정 생활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해서인데 어떤 안정이죠? 네, 경제적 안정을 도와주는 정책이죠. 경제적 안정을 도와주는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건강 지원 정책. 말 그대로 신체적 건강을 도와주는 정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소득지원 정책 같은 경우 뭐가 있을까요? 얘기를 안 했네요. 소득지원 정책 같은 경우는 뭐 국민연금제도, 뭐 기초생활지원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문제 중에 어떤 거 있었어요? 자녀 출산 및 양육 문제, 교육 문제 있었잖아요. 자, 이런 문제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이죠. 어떤 거 있을까?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 이런 제도들이 여기 해당이 되죠. 이런 정책을 통해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 지원 정책이 있어요. 만약에 가족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돌봄 필요한 사람 노인, 그 다음에 어린 아동 자녀 또는 뭐 장애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자 어떤 게 예시가 있냐면 노인 부양, 노인 장기 요양, 뭐 부양 보험이 있고요. 또는 뭐 장애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여기 정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결해서 복지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지 서비스라고 한번 정리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의 복지,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하는 복지 정책에 따라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는 걸 복지 서비스라고 해요. 앞에 있는 정책과 연관성. 자, 어떤 서비스인지 종류를 좀 볼게요. 종류. 첫 번째로 가족 상담 서비스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가정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전문 상담가가 도와주는 거죠. 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걸로부터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상담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가 있겠죠.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육. 그러니까 가정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겠잖아요. 미리 예방해야 되죠.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대처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교육을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있어요. 아까 돌봄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까 얘들은 육아도 돌봐줘야 되고요. 노인도 또는 뭐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다든지 또는 뭐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돌봄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다문화라든지 조손가족, 한부모 여러 가지 가족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족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정책을 하고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있죠. 자,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런 정책과 서비스를 구분하고 그것들의 대표적인 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